자, 정밀가공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밀가공 이제 절삭 공급 파손 원인 중 파손 지원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마모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절선 같은 경우에는 깨진다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로 제외하고, 자, 치핑이랑 이제 프랭크 마모, 크레이터 마모가 있는데, 치핑이랑 절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깨지는 거니까 프랭크 마모도 깨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크레이터 마모. 크레이터 마모 같은 경우에는 살짝 파고들면서 이제 마모되는 거라서, 기계 효율이 높은 공작 기계는 대표적으로 선반이 있습니다. 자, 드릴 작업 시 접시머리가 묻히도록 구멍을 원추형으로 가공하는 방법은, 스포 페이싱이랑 카운터 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의 그 머리 부분을 이제 파는 거라서 이런 식의 형상이 나옵니다. 카운터 싱킹 같은 경우에 지금 정답이라서 이렇게 생겼고요. 접시머리. 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면을 그 다듬질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예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카운터 싱킹. 그리고 다음 그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압대 편의량. 아무튼 심압대인 것 같아요. 심압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식 2분의 d-t 40, 30을 뺀 10, 2를 나누니까 5가 됩니다. 영상을 다시 찍느라고 지금 약간 좀 설명이 써 있어서 연삭숫돌의 마모가 아닌 것은, 이게 이제 좀 많이 헷갈렸는데, 나하고 다는 나가 로딩이라는 게 이제 눈매움인데 기공을 막고, 그리고 다도 글레이징인데 글레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돌 입자가 탈락하지 않고 부셔져서 그 날이 예리하지 못하고 무뎌지는 현상을 이제 말해요. 둘 다 이제 마모고,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숫돌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거를 이제 새로운 숫돌로 그 수정하는 작업, 그걸 드레싱이라고 하고, 크레이터 마모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위에서 조금씩 마모가 일어나는 건데, 정답이 그 드레싱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크레이터 마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마모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정답으로 채택한 것 같아요. 좀 이런 애매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조가 3개인 척, 조는 이제 그 선반에 달려있는 그 공작물을 이렇게 고정할 때 쓰이는 건데, 이게 이제 3개 있는 거를 연동척, 그리고 4개 있는 거를 단동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능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만능척이고,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자석으로 돼 있어 갖고 붙이는 거예요. 붙여 갖고 대형 공작물 정도 사용할 때 쓰이고, 이제 밑에 불규칙한 공작물은 고정시킬 때 적당한 것은 단동척이에요. 단동척이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좀 형상이 이상해도 고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도 식이 미리 써져 있어요. 아까 설명하고 영상을 다시 찍는 거라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송량이고, 커터널 수가 10개, 한 날 이송량이 0.1mm, 회전수 RPM이 700 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송량을 F라고 하면 커터널 수를 Z라고 할게요. F는 Z 곱하기, 이제 한 날 이송량을 FZ라고 표기합니다. FZ, 그리고 RPM을 N이라고 하는데 대문자 N으로 이걸 계산하면은 700이 나옵니다. 밑에 이제 테이퍼 핀 부분의 호칭, 이거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외울게요. 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드릴의 치즈 포인트 연삭 시 절삭성을 높게 하는 거. 이제 드릴의 치즈 포인트라고 하면은 드릴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생기면은 그냥 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치즈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즈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가 드릴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작업을 그 이제 시닝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얘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지 얘가 이제 드릴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닝이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연삭 시 절삭성을 높게 하는 것. 자, 다음은 모스 테이퍼인데,
모스 테이퍼는 대략 19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 맞고요. 원뿔각이 2도에서 3도 매우 작아서 3도 살짝 넘어가긴 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한 마찰만으로 테이퍼 생크를 지지하는 강한 밀착도를 가지고 있고요. 셀프 호딩형이라는 건 아니에요. 얘가 셀프 호딩형이 아니고 다른 애가 셀프 호딩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측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52번 밀링머신에서 공작물의 고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제 공작물이라는 말이 나왔고 밀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이스 사용하고 회전 테이블 센터로 지지하고요. 여기서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공구에서 사용합니다. 그 공구를 끼우는 자 공구의 수명시험을 이렇게 설명한 거 이거 정말 쉬운 건데 틀렸어요.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 VTNC 지수 N과 정수 C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선반에서 절삭 속도가 V는 2600 주분력 힘은 16 선반에 공급된 동력이 11.3 홀스파워래요. 마력이죠. 킬로와트면 좀 식이 달라지는데 마력이라서 지금 이 식을 쓰자면 자 절삭 동력을 N 즉 11.3이죠. 이게 지금 N은 마력일 때 75 곱하기 60 곱하기 기계 효율 그리고 PV 설마 샤프심이 볼펜으로 일단 할게요. 자 N이랑 이걸 바꿔줍니다. 위치를 즉 그래서 선반의 효율은 75 곱하기 60 곱하기 지금 홀스파워가 11.3 하고 P가 2600 그리고 V가 아까 2600이었고 P는 16 이걸 계산하면 0.81 모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몇 프로니까는 곱하기 100을 해서 81. 몇몇이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82%가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마력이라서 지금 제가 75 곱하기 60을 하였고 킬로와트 같은 경우에는 1000 곱하기 6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작물을 양극으로 하여 전액 공작물을 양극이에요. 그리고 전기분해돼서 광택이 있는 매끈한 면을 만드는데 음극에는 납과 구리가 쓰인대요. 이렇게 나오면은 매끈한 면만 봐도 전해연마인 걸 알 수 있고 납과 구리만 나와도 전해연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쉐이퍼 작업 시 바르지 않은 것은 쉐이퍼 작업 시 바르지 않은 거 시동 후에 행동 조정에서 핸들을 떼어 넣지 말 것.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어요. 1번 측정은 정지시할 거 맞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칸막이 설치 바이트 운전망에 서 있지 말 것. 쉐이퍼 작업을 잘 못 들어봤어요. 솔직히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세 개를 외워주고 이건 틀렸다 라고 합니다. 자, 절삭률이 이제 흔히 절삭 속도 곱하기 절삭 면적이에요.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은 틀렸어요. 공부를 안 해서. 드릴의 연삭에서 좌우의 날이 같지 않은 경우 생기는 것으로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드릴의 구멍이 길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들어가는 게 달라지는 거니까. 정밀하게 가공이 된다. 도대체 저는 이걸 왜 체크했는지 모르겠어요. 구멍이 휜다. 가공된 구멍이 드릴 지름보다 커진다. 드릴의 연삭에서 좌우의 날이 같지 않은 경우 이게 맞겠죠. 왜냐면은 드릴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좌우 날이 같지 않아서 이렇게 생겼다. 들어가면서 약간 움직이면서 더 커지죠. 드릴의 지름보다. 59번 가늘고 긴 원통을 연삭하는데 가장 적절한 연삭기는 다음에 어느 것인가? 가늘고 긴 원통이라고 하면 무조건 센터리 있습니다. 요렇게 가늘고 긴 것만 이제 하는 연삭기예요.
자, 브로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브로치는 이제 뭐냐면은 그 브로칭 머신에서 사용하는 커터의 이름입니다. 브로칭 머신은 나선 나라에 가진 공구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알아요, 저도.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재료 시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